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아크로니스의 백업 솔루션으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어떤 방식으로 백업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아크로니스 클라우드 콘솔 주소를 치시고 그 주소를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해보셔서 이제는 다 익숙하실 것 같고요. 제가 일단 로그인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나면 기존에 관리하고 계시던 장치, 내 시스템 내에 있는 상태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많이 알고 계신 것들처럼 어떻게 하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추가해서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이제 M365 해보셨던 것과 비슷하게 여기 장치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콘솔에 등록해서 백업받고 보호받고 하실 수 있는 장치들의 리스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밑으로 이제 쭉 좀 내려보시다 보면 이렇게 M365 밑에 단에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어떻게 추가할 것이냐 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현재 사용하는 슈퍼 관리자의 이메일과 그 이메일을 기반으로 슈퍼 관리자의 액세스 키, 제이슨 키 파일을 등록하세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추가로 작업을 할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 여기 이제 보면 기본적인 매뉴얼을 찾아가실 수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단계에서 어떤 방식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워크스페이스 GCP 쪽 먼저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console.cloud.google.com에 로그인 하시게 되면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GWS 백업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사용하실 거고 처음에 하시게 되면 이렇게 새 프로젝트 하셔갖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 만들어 놓은 이 프로젝트 상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 안에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게 되면 그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API들이 먼저 설치가 쫙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러한 프로젝트 API들을 다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사용하지 않을 프로젝트들을 먼저 다 비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API 및 서비스라는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현재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사용하는 API들에 대한 리스트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제가 지금 비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그 들어가신 안에서 이 API 기능을 사용 중지하겠다라고 해서 사용 중지를 하고 이렇게 사용 중지를 하게 되면 해당 기능들이 사용 중지가 되고요. 사라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앞에 쭉 연결되어 있는 것들에 동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API들을 싹 다 삭제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중지를 시키고 나면 실제적으로 아크로니스 백업에서 사용하는 실제 API들을 추가를 할 텐데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다섯 개의 API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메일 관련이나 아니면 드라이브나 아니면 칼렌더 관련 이런 API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부터는 하나씩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방법은 이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셔서 이거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보시게 되면 이런 이제 API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API에 들어가서 이거를 다시 사용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마찬가지로 Gmail API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현재 여기 라이브러리에 이 API가 추가되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설정된 API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서비스에서 이렇게 5개의 API가
원하는 추가되었음을 확인했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만든 프로젝트에 이제 권한을 주어서 실제 백업을 동작할 수 있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OS 동의 화면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들어가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해서 동의를 할 거고요. 앱 이름 같은 경우는 요청하는 앱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저희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백업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어드민 이메일을 쓰도록 할 거고요. 이게 같을 수도 있으니까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은 내분지, 외분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정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보면 그냥 내부로 생성을 하라고 돼 있겠죠. 그래서 내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해서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이메일이나 슈퍼 관리자, 그래서 슈퍼 관리자의 이메일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앞으로 이메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동의 완료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대시보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사용자 계정에 대한 권한 부여 이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 이제 제이슨 키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 키가 나오면 실제적으로 아까 여기 만들어 놓은 데에 입력을 해서 추가하게 되는데요. 요 과정을 제가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기본적인 등록 과정들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이슨 파일까지 제가 확인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등록 과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슈퍼 관리자, 아까 프로젝트를 만들고 진행했던 관리자의 이메일을 제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제이슨 파일 다운받은 부분을 찾아보기로 한번 찾아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운이 받아졌고요. 이거를 그대로 열겠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등록을 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뭐 수초 만에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고 나면 최초로 왼쪽에 보시면 이 항목의 장치 항목 리스트 중에 이렇게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보이게 되고요. 거기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지금 금방 추가한 이 회사가 추가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구조는 현재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해당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Gmail하고 그 다음에 G 드라이브 이 두 가지가 되겠고요. 조직에서 사용하시는 이제 쉐어 드라이브, 요 쉐어 드라이브 안도 이제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항목을 체크하셔서 백업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어, 이번 데모에서는 일단 Gmail 백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백업 계획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백업 계획을 만들기로 하셔서 기존에 저희 백업하는 것처럼 백업 대상을 Gmail로 할지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로 할지 해서 하시면 되고 Gmail을 한번 백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 Gmail 백업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고요.
뭐 일정표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도 그냥 디폴트로 두고요.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뭐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개개인의 정보가 중요하다 하면 이 패스워드를 켜서 백업을 받으시고, 만약에 이 패스워드를 킨다 그러면 나중에 복구하거나 검색을 하실 때 이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게 되면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한번 잊어버리시면 복구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 유념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Gmail 백업 테스트 계획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백업 계획을 적용시키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이제 작업창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백업 계획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정보 백업이 계획이 다 적용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백업 계획이 적용이 됐고요. 지금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면 제가 백업 받은 메일 한번 확인해 보다. 받은 메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현재 몇 개냐? 한 열 몇 개 정도의 백업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백업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실행을 했고요. 그럼 바로 지금 실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 실행된 부분들도 이렇게 현재 내가 백업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남았고 얼마나 백업이 됐는지 지금 백업 파일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백업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몇 초 만에 백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업 완료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백업에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 백업된 파일들을 실제 제가 복구를 해보고 이런 과정들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백업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제 복구하는 과정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현재 백업 파일이 있고요. 복구도 전체 사람을 그냥 다 원복할 건지 아니면 특정 부분의 메시지만 확인을 하실지 보시게 되고요. 전체 사람 만약에 클릭하신다 그러면 이게 어느 조직에 있는 애한테 백업을 할지 지금 보시면 제가 기존에 등록돼 있던 다른 이제 조직도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크로스로 복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내 거에 복구를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저 혼자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검색해서 그 사람 그러니까 다른 크로스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다른 조직에 뭐 예를 들면 내가 데이터 이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직의 도메인이 합쳐진다든가 분사된다든가 이런 케이스에 이제 옮겨가는 손쉽게 옮겨가는 것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내 거에다 복구를 한다라고 하면 처음에 뜨는 게 기존에 항목이 있는데 그걸 덮어 쓸 거냐 아니면 덮어 쓰지 않고 새로 변화된 것만 복구가 될 거냐라는 부분을 물어보게 되고 실제 진행을 누르게 되면 실제 복구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복구 방법 중에 메시지 부분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백업된 내용이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 특정 부분들만 찾아가지고 백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몇 개 정도의 메일함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쭉 올라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최근에 보시면 온 게 이렇게 이제 2월 3일 요 버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동기화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인보이스 부분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내용도 보면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지만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고 이렇게 내용 표시라고 하게 되면 어떤 메일이 왔다라는 게 보이고 첨부 파일까지도 이렇게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복구를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특정 메일만 이제 복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만약 이 메일만 하고 싶다. 그럼 복구를 누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 또는 이제 뭐 새로운 위치 이렇게 복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복구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다른 것들 뭐 대부분의 것들이 다 있고요. 일정표 같은 것도 똑같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현재 무슨 일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2월 4일에 POC 일정이 있구나, 내지는 뭐 3일에 미팅 일정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것들은 어떻게 또 확인이 가능하냐면 지금 잠깐만요. 여기 봤을 때 제 칼렌더를 보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제 일정이 2월 3일 이렇게 있는 거, 4일 날 있는 게 이렇게 있고, 나머지 요것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국의 이제 공휴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실제 이것들이 여기 일정에는 이렇게 휴일이라고 또 올라오네요. 휴일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뭐 다른 뭐 이렇게 휴일 일정 불러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제가 등록한 일정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메일함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복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제가 휴일 올라온 것들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뭐 개천절이라든지 이런 대한민국 휴일들이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현재 일단 다 지워볼까요? 다 지워보고 싹 다 받은 메일함의 것들을 지웠습니다. 이렇게 지운 상태에서 복구를 한번 특정 이메일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이 파일만 한번 복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구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원래 위치에 그냥 복구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존 항목을 뭐 그냥 덮었으면 덮어쓰는 거로 아니면 아닌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메일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복구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복구가 완료됐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실제로 보시게 되면 작업 이력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복구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구된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은 아까 삭제한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금방 복구한 그 두 가지의 메일이 현재 복구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전체 메일을 한꺼번에 다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메시지만 특별히 집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 메일함을 그냥 복구 시작을 할 거고요. 뭐 기존 항목 그냥 덮어쓰기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구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 이렇게 복구되는 진행되는 과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요거를 완료가 되면 실제 얼마나 복구가 잘 이루어졌는지 그것들을 메일함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과정들은 이렇게 이제 이력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이제 조금 이따 G 드라이브를 해볼 건데 그 드라이브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번 과정을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백업해 놓은 게 복구된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보시면 이제 복구 마지막 완료 과정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요거는 이제 100%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복구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삭제되었던 메일들이 이렇게 다 남아 있고, 덮어쓰기가 아까 체크를 제가 해버렸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일한 메일들에 대한 이제 덮어쓰기 메일이 이제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것 덮어쓰지 않음으로 선택하시게 되면 요 기존의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메일 복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잘 확인을 했고요. 여기까지 1차적인 데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